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상 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실 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단위도 같은 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일인 거고, 그죠? 아직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차피 구현하는 식도 같고 단위도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줬다라고 하면 물체에 한 일은 물체가 그만큼 일을 받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물체가, 자, 예를 들어서 5m 높이에 있는 물체를 들어서 5m를 더 올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체는 그러면 10m 높이로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럼 이 물체가 원래 A에 있던 물체를 B로 옮겼다고 하면 이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꾸로 물체가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자, B에 있던 물체를 A로 옮겼다. 그러니까 물체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체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에너지는 5m 정도의 에너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체에 일을 해줬다라는 것은 물체가 에너지를 증가했다. 그리고 물체가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에너지가 가지는 에너지, 말 그대로 운동하는 에너지가 가지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과 위치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여기서 m은 질량, v는 속력이 되겠죠.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의 크기 측정. 수로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한다. 나무 토막을 수레를 통해서 이렇게 쭉 밀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동 거리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나무 토막이 밀리는 거리가 바로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 밀리는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 나무 토막이 밀리는 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이것 때문이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수로의 운동 에너지는 즉 2분의 1 mv의 제곱은 나무 토막이 한 일, 힘 곱하기 거리,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토막이 밀리는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 그죠? 나무 토막이 밀리는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 또 나무 토막이 밀리는 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일에 대한 공식과 지금 배운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 이것과 같은 원리죠. 운동 에너지와 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차피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것도 우리 그 전 시간에 힘 곱하기 1이,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바로 1이다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9. 우리가 방금 배울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 즉 무게라는 것은 중력에 대한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 높이는 거리, S,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이 바로 힘이 되는 거고, 즉 무게가 되는 거고, 높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8 곱하기 mh가 되는 거죠. 기준면에서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이 얘기는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우리가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에는 이 사이에 아무 공간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라는 얘기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 측정이다. 이것도 우리 아까 배웠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즉 9.8 mh는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토막에 밀리는 거리는 추의 위치 에너지와 비례하고, 밀리는 거리는 역시 추의 질량과 비례하고, 또 나무토막에 밀리는 거리는 또 추의 낙하 거리와 비례하고, 그죠? 같은 얘기죠? 위치 에너지와 1.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그 물체를 그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1과 같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만큼 소모된 에너지는 바로 이 물체를 여기에서 이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데 한 일과 같은 거죠. 그리고 물체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역시 그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같다는 얘기죠. 다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이 있는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탄성력에 의해 가지는 위치 에너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탄성체가 많이 변형될수록 탄성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크다. 당연한 얘기죠.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이용. 양궁, 트램펄린, 완력기, 장대 높이 뛰기, 번지점프, 고무동력기, 새총. 그러니까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이용한 거죠. 자, 5분 체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전 시간에 한 것보다는 좀 쉽지 않나요? 자, 처음에 에너지가 150줄인 물체에 70줄의 일을 해주었다면 물체 에너지는 몇 줄이 되는가? 자, 150줄에다가 70만큼을 더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산수죠, 산수. 얼마? 220줄이 되겠죠. 처음 에너지가 200줄인 물체가 외부에 120줄의 일을 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200줄인 물체가 외부에다가 120줄의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럼 물체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얼마? 80줄이 되겠죠. 그 다음 질량이 1kg인 물체가 6m/s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될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6의 제곱. 그죠? 그러면 얼마? 18줄이 됩니다. 질량 2kg의 물체 A의 속력이 4m/s이고 질량 4kg의 물체 B의 속력이 8m/s일 때 물체 B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 A의 몇 배인가? 자,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4의 제곱이죠. 이거 대비 B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네. B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은 8의 제곱이죠. 자, 이것은 몇 배가 될까요? 8배가 되겠죠? 8배가 됩니다. 자, 30km/h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의 제동거리가 20m였다면 자동차가
60km/h. 자, 속력이 얼마가 늘었죠? 2배가 늘었죠. 2배가 늘면 제동거리는 얼마가? 자, 속력이 2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여기에 나왔다고 한번 봅니다. 자, 나무 토막이 밀리는 거리는 수로의 속력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차니까 질량은 차이가 없을 테니까 자, 30km/h의 속력이었을 때, 즉 30의 제곱 9배이었을 때 20m였다면 60km니까 60의 제곱은 3600이겠죠. 그죠? 이것은 900의 몇 배? 4배죠, 4배. 4배가 되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4배가 돼서 80m가 되겠죠. 자, 6번.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는 질량 1kg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6.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h 높이 5 얼마? 49 줄이 되겠죠. 질량 10kg의 물체가 2m 높이에서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 자,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즉 2m 높이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니까 9.8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높이 2m. 그죠? 이렇게 하면 196 줄이 되겠죠. 양국이나 고무줄, 새총은 무엇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이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예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